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한때는 꽤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근데 지금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수십 년에 걸친 이 복잡한 갈등이 어떻게 전면전으로 터져버렸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볼게요. 2026년 2월 28일입니다. 에픽 퓨리, 이름 한번 거창하죠? 바로 이 작전명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기습 공격하면서 결국 전쟁의 막이 오르고 맙니다. 모든 게 시작된 바로 이 극적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한때는 동맹관계까지 갔던 이들이 대체 어쩌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돼서 이렇게 전쟁까지 하게 된 걸까요?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그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1979년입니다. 이 한 해가 중동의 모든 판도를, 모든 동맹 관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보세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준으로 모든 게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친서방 왕정이었던 이란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고 심지어 이스라엘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혁명 이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신정국가가 딱 들어서면서 미국은 뭐가 됐죠? 거대한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대놓고 적으로 구정해버립니다. 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친구가 철천 원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적대감은요, 바로 이 숫자 4441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서 외교관 52명을 인질로 잡았던 그 유명한 사건. 이 일로 미국이랑 이란은 아예 외교 관계가 딱 끊겨버렸고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거죠. 자, 공식적인 외교가 끊겼다고 해서 싸움이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아주 길고 지독한 그림자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림자 전쟁? 그게 뭐냐? 핵심은 바로 이 대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우기는 좀 그렇고 대신 다른 애들을 시켜서 싸우게 하는 거죠. 이란은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들을 뒤에서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간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거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계속 위협이 들어오니까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긴장 수위가 정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높아져 갔습니다. 시작은 80년대 이란이 헤즈볼라 창설을 지원하면서부터였죠. 그러다가 2010년에는 이란 핵시설을 마비시킨 그 유명한 스톡스넷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미국이 드론으로 이란의 영웅이었던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버려요. 이때부터 그림자 전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머물 수 없게 된 거죠.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또 다른 플레이어,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뒤흔든 핵심 쟁점, 바로 이란의 핵 문제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미국은 뭐였을까요? 바로 거대한 사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외치고 마는 구호가 아니었어요. 혁명 이후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봤을까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묶어서 악의 축이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결국 양국 관계를 완전 파국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팽팽한 대립 속에서도 정말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에 맺어진 이란 핵 합의, JCPOA라고 부르죠. 이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 이게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마지막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완충장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나가버리고 제재를 다시 시작해버렸죠.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 그럼 우리도 핵활동 다시 할 거야 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말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충돌을 막아줄 마지막 안전핀이 그냥 뽑혀버린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쭉 살펴본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2020년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2013년 가자지구 전쟁으로 대리전이 격화되더니 2024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2025년에는 더 큰 규모의 충돌이 터지죠. 결국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이제 정말 코앞이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기는요, 그냥 좀 센 무기 이런 차원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선제 타격은 그들에겐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 거죠. 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친 뿌리 깊은 원한과 또 각자의 냉정한 전략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걸 바꿔놓은 1979년 혁명. 이게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이어진 지독한 싸움들. 또 결코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핵 문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이었던 외교적 합의마저 무너져버린 것. 바로 이 네 가지 기둥이 2026년의 비극적인 전쟁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쌓여온 갈등과 그 사이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 그 끝에 벌어진 이 전쟁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명히 다른 길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